이번에 해볼 실험은 그 발효 용기에 술을 얼만큼 발효하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실험해 볼 겁니다. 다복차를 준비했고요. 쌀이랑 물의 비율을 1대1로 되게 하였습니다. 미리 물누룩, 수곡을 만들어 술을 빚었고, 비율은 각각 무게 기준으로 20%, 40%, 60%, 80% 이렇게 4가지 준비하였습니다. 얘네들을 이제 발효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발효를 시작한 지 20시간 정도가 지났고요. 초반에 발효 속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. 20%와 40% 넣은 술은 아직까지는 당화가 덜 진행이 되었는데, 이제 60%랑 80% 넣은 술은 당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물이 생겼어요. 아무래도 이 공기 중에 약간 미생물이나 잡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적은 넣은 애들은 다른 미생물이 많을 수 있는 반면에, 이렇게 많이 넣은 애들은 다른 미생물보다 효모나 효소가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발효가 빨리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, 좀 더 지켜보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30시간이 지났고요. 두 번째 교반을 해주려고 하는데, 양이 많은 것은 무게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층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요. 양이 적은 것은 아직은 층이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용기에 20%만 채우는데,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얘도 물이 살짝 고여 있네요. 양을 많이 넣어준 게 당화도 빠르고 발효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교반을 모두 완료해 주었고요. 12시간 후에 한 번 더 교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양이 많은 게 좀 더 발효가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이제 모두 교반을 완료해 주었고요.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발효를 시작한 지 4주, 약 28일 정도가 지났고요. 술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. 지금 2달 정도 발효하였고, 술을 걸러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주를 모두 완료하였고요. 이제 이 막걸리의 성분을 측정한 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을 완료하였고요. 이제 술 비율에 따라서 도수와 산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, 당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체주량의 비율을 봤을 때는 60% 비율에 있는 것들이 지게미도 낮고 체주량도 높고 증발량은 적은 가장 효율이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20%랑 40%는 위에 빈 공간이 많아서 알코올이 휘발되거나 수분의 손실이 많았을 것 같고요. 80%는 반면에 공기가 너무 적어서 좀 효모의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불완전 발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발효열이거든요. 발효를 하면서 얘네가 열을 발생시키는데, 술 빚는 양이 너무 적으면은 온도의 변동이 커지면서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술 빚는 양이 너무 많으면은 발효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푸몬이 상승해서 반대로 또 이것 때문에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적정한 비율로 술을 빚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그게 제가 실험했을 때는 60%가 제일 적절해 보이고요. 당도와 도수, 산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용기 대비 술 빚는 용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감소하고 산도, 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, 술의 양이 많을수록 효모가 잡균으로부터 우위를 점해서 알코올과 산 생성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60% 이상부터는 도수와 당도에 큰 차이가 없고 산도는 높아졌거든요. 이거를 보면은 이제 60% 이상에서는 효모의 활동성은 비슷하고, 이제 80%에서는 오히려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더 산을 많이 생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용기에 술을 얼마나 담아서 발효한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요. 용기 대비 술이 너무 적으면은 공기청이 많아 잡균의 위험이 있어 발효열에 따른 온도차가 커서 발효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. 반면에 또 술이 너무 많으면은 공기가 너무 적어서 효모 생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발효열이 잘 빠지지 못해 푸몬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으니까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.
이번 실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빚기에는 60% 정도의 술을 빚는 것이 발효 효율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뭐 알코올이나 뭐 증발량 같은 걸 고려했을 때 60%가 제일 좋았던 것이, 맛이 또 제일 좋은 거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을 모두 따라서 준비를 하였고요. 일단 향을 먼저 맡아보면 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모두 바닐라 향이 조금씩 나면서 요구르트 향이 지배적인데, 20%에서는 뭔가 날카로운 향이 나요. 뭔가 시큼하고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향이 많이 나고요. 오히려 향이 좀 풍부한 다양성은 80%가 향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향이 확실히 좀 다채로운 느낌이고, 아직 20%랑 40%는 약간 좀 거친 향이 나고, 60%랑 80은 향이 너무 좀 가볍지 않고 무거운 느낌? 그래서 많이 코를 찌르진 않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가 발효를 거의 2달 정도로 좀 길게 하고, 숙성도 거의 지금 3주 정도 됐거든요. 되게 부드럽고, 약간 초콜릿 우유? 바닐라 우유? 되게 질감이 부드러워요. 냄새에서 났던 그 찌르는 듯한 향은 잘 없고, 약간 좀 산미가 아쉬운 느낌? 약간 밸런스가 좀 단맛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이긴 해요, 산미보단. 40%가 약간 산미가 올라오면서 얘는 좀 맛있네요. 뭔가 20%는 조금 밍밍한 느낌이었다면 40%는 맛은 그대로 따라가는데, 약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약간 시큼한 초콜릿 우유?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. 이제 60%도 얘네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. 약간 좀 거칠고 약간 튀었던 그 맛이 조금 누그러든 느낌? 근데 비슷비슷해서 좀 어려워요. 차이를 찾기가 좀 많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60%가 좀 더 밸런스가 더 잘 잡힌 것 같긴 해요. 단맛과 신맛이. 이 80%랑 비교했을 때는 80%는 딱 진짜 이 60% 막걸리에다가 신맛이 조금 더 추가된 느낌이거든요. 이건 좀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. 뭔가 시큼한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 80%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. 약간 시큼하지 않은 게 좋다면은 오히려 60%가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향도 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산미가 나면서 다른 향이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맛에서나 끝에서 오는 향이나 80%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용기 대비 몇 프로의 술을 넣는지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해 보았고요. 제 입맛 기준으로는 일단 80%가 제일 맛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60%, 40%, 20% 이런 순으로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. 그냥 밸런스가 잘 잡힌 술을 좋아하신다면 60%가 제일 맛있을 것 같고요. 저처럼 약간 좀 시큼하고 좀 향이 좋은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 80% 빚는 게 제일 맛이 좋았을 것 같고, 반면에 나는 약간 좀 신 거는 싫고 달달하고 슴슴한 막걸리를 원한다 그러면은 20%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실험을 통해서는 술 빚는 용기에 술을 얼마만큼 넣는지에 따라서 이제 맛과 향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, 그리고 실제로 뭐 도수와 산도, 당도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실험해 보았고요.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고요. 다음에도 또 새로운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